그냥 대한민국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이 미래와 성공 성취에 더 집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저성장 시대의 충격이 제일 큰 나라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갈등과 선동과 극우든 극좌든 이런 걸로 되게 이 박탈된 미래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큰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고 심하게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뜻밖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 국회의사당 사람들이 막 진입하고 이런 게 되게 충격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왜 그 정도까지 되게 이 분노가 쏟아져 나왔을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실패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굉장히 미래와 성취에 집착을 합니다. 목적주의에 가장 집착이 심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압축 고성장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가 거의 이랬던 나라예요.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 이런 정도로 세계가 성장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된 거야. 이때도 이 올라가는 건 소수였지만 너무 가파르니까 마치 저거가 내 손에 잡힐 것 같고 하루아침에 막 인생이 바뀌는 걸 보니까 그냥 이거예요. 말 이렇게 된 것처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철학이니 이런 게 다 증발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급하니까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안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막 뭐 저한테 철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손에 1억을 들고 있어. 이것만 하면 내가 1억을 바로 줄게 라고 한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 눈 돌아가요. 저도 돌아가요. 그 앞에 대다고 잠깐만요. 1억이 무슨 의미 있을까요? 이러지 않아요. 물론 이때도 소수였지만 사회 변수를 탄 수가 많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차례가 올 것 같은 엄청난 상황에서 딴 생각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미래와 성취에 굉장히 집착된 목적주의의 나라가 된 거죠. 이거의 결과가 또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비교 문화가 심한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120등이냐, 왜냐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직 내가 이 프레임에서 몇 등이느냐, 다른 프레임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제가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성공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봤자 씨앗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저는 여기서 꺾이는 딱 이 두 개를 다 경험한 시대라고. 저도 여기 미쳐 있었다니까. 그럴 정도로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비교 문화가 생겨난 거죠. 이게 최고의 삶이니까 나는 여기서 얼마나 밀려나 있나? 대한민국 오직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미래와 성공에만. 반대로 말할까요? 실패한 다수들 또는 미래가 아닌 현재 이런 쪽에는 아예 조명을 하지 않아요. 성공자를 너무나 추앙하고 실패자는 있잖아요, 조롱해요. 심지어 이 정점에서 조금만 밑에 있어도 네가 뭘 잘났다고.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한 걱정, 우울, 답답, 분노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래서 이게 삽시간에 터진 거야. 나 미래가 없어, 성공 성취가 없어. 왜 없어졌다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력 많이 하는 나라예요. 가장 똑똑한 나라예요.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성장이 된 거야. 이걸 경험했던 시대니까 더 미치는 거야. 대한민국은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 노력으로 돌파하려고 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야 아직 세상은 이래, 다만 네가 여기 못 올라간 이유 뭔지 알아? 이만큼을 뺏어가는 새끼들이 있어 하면서 그걸 전부 다 분노나 이걸 풀어내고 있죠. 왜? 대부분이 실패자니까. 저 실패자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철학적으로 그것이 실패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 심취해 있었던 우리나라는 실패자들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의 실패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갈등과 분노와 선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정점. 우울하죠. 경제 성장도 빨랐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변화도 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가장 앞서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 코리아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진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길은 그냥 저성장인 걸 받아들여야 된다. 분노한다고 되지 않는다. 어떤 적을 죽인다고 되지 않는다.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비합리적인 거다. 심지어 노력은 뭐라고요? 이 그래프 때도 먹히지 않았다. 내 노력의 영향력은 10%고 대부분은 사회의 수많은 변수가 나랑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력 아니다, 분노 아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은 일단 이게 아님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직시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은 직시 안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현자 타임은 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똑똑하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왜 그렇게까지 열정적이냐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본부터 생각하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그건 대한민국이고, 그 전에 이 커뮤니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우리만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그 해법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들으면 뭐야, 그럼 답이 없네? 답이 왜 없어요? 있어요. 판 자체를 아예 뒤집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거의 전제는 결국은 여기에 도달하는 거야. 미래의 성취가 인생 답이야. 이게 없어져서 답답한 거지? 돌려줄 게잖아요. 판을 뒤집자는 건 이거예요. 정말 미래의 성취,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답이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답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건 아까 말한 시대적 배경, 압축 고성장, 여기에 취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긴 가장 큰 철학이죠. 바로 목적주의예요. 이 목적주의가 맞느냐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게 답이 아니지 않나?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판을 뒤집는 방법이야. 저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온건한 철학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큰 혁명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도 선동주의자들이라는 거 한번 써볼까요? 진짜 만약에 적으로 놀려야 된다 그러면 누굴 놀려야 되는지 아세요? 목적주의를 조장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의 성취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공부하고 노력해요. 여기 도달하려고 노력해요. 대다수가 이렇게 살면 유리해지는 건 누굴까요? 경제나 부의 꼭대기에 있는 기득권들이죠. 음모론이 아니고요. 꽤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 CEO야. 개인 재산이 한 300억이야. 비주얼로 보여줄게. 우리 집 시그니엘이야. 서울 전체가 내려다보여. 내 차는 포르쉐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삶의 의미이자 가치야. 나처럼 되고 싶어? 미친 듯이 노력해. 우리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처럼 되기 위해 발버둥 치면 정작 제일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건 누굴까요? 그들한테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음모론 같아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종교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교인들도 아는 거, 종교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크리스트교죠. 주교들이, 추기경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판 거 아세요? 이것도 교묘하죠? 인생에 목적이 있어, 정점이 있어. 미래에 마지막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천국 티켓을 팔았다고. 아까 그 경제적 기득권자들이 결국 나처럼 되는 부의 정점을 목적으로 세웠다면, 종교인들은 미래의 천국.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포기하고 가난한데도 돈을 모았던 이유는 이 티켓을 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만 좋았습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종교 개혁이 생긴 겁니다. 일반 대중을 노예처럼 부릴 때 가장 쓰기 좋은 철학이 목적주의예요. 가만 보세요. 이 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옆에서 사이드에 있지만 뭔가 일로 계속 부추기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분노해야 될 건 이 위에 있는 기득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음모론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흐름이고, 이건 역사책에도 많이 나타난 거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변호하자면, 그들도 인생의 지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탐욕, 자기의 돈, 이 의미 있지 않을까? 공허하지만 그냥 거기 빠져있던 거고, 가장 손쉬운 목적주의에 자기가 세뇌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가 만든 인종주의로 되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 인종주의에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이 나쁜 거냐, 목적주의가 나쁜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죠. 성공파리들,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반성 아닌 반성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도 부추겼던 사람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물론 저희는 다른 철학이 깔려 있었다고 했지만, 저희가 무슨 철학을 품었든 전달된 게 문제란 문제인 거죠.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부추긴 꼴도 됐던 거죠. 제가 근데 열심히 자기 고백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 고성장 시대와 저성장 두 개를 다 산 사람으로서 저는 가장 많은 인생을 그래도 고성장 시대에 살았다고요. 저도 목적주의에 심취해 있었어요. 아니면 저 또한 저 위에 있는 어떤 저보다 더 정점에 있는 기득권들의 그 세뇌에 제가 당할 수 있죠. 아메리칸 드림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저예요. 그런데 저도 어쨌든 거기에 일조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분노하면 저는 받아들여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분노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같은 대중이 아니라, 또는 더 노력을 못한 내가 아니라 이 목적주의 자체, 와닿지 않으면 목적주의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 또는 그래요, 저라고 할게요. 옆에서 그 목적주의를 부추겨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한 그 사람들을 차라리 욕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 욕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심지어 사과도 여러 차례 했었죠. 가장 중요한 강연 콘서트 자리에서도 했었고, 이 디스코드 보면 아예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영상도 있어요. 여하튼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뭐 잡아 죽이자, 이게 아니고 이 목적주의라는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 미래의 성취가 인생의 답이라는 거,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거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그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저성장 됐는데 버림당하고 양극화됐는데 걔네만 잘 살고 버림당했는데 얘네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고 이건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한테 강하게 자극해서라도 이 판 자체에서 빠져나게 하고 싶어요. 목적주의를 양산한 이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그 기득권들에 대해서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 화살표를 던지면서 분노의 초점을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혁명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고 개개인 인생의 혁명이겠죠. 깨어나세요. 깨어나면 지금 이 미친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탈출할 수 있어요. 이 미친 시대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되든 합리화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미래가 아닌 성취가 아닌 현재의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미래는 따라오는 미래는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재에 충만한 거야. 그러다가 저성장이 지속돼. 상관없어. 내 인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든 상관없어. 나는 오늘 현재가 내 삶이거든. 저성장이었어? 좀 불편하지만 I don't care. 고성장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사회가 미쳐 돌아가겠죠? 흥분할 거 없어. 나의 삶은 오늘이야.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든 따라왔네 좋은 결과가 I don't care.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고 예쁜 얘기 아니라 가장 논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커뮤니티는 되게 고고한 철학을 논하는 게 아니라 되게 혁명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라이브를 봐봐. 제가 요새 너무나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라이브의 다크한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이 오피셜한 유튜브만 보고 이 사람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 되게 답 없는 얘기만 하네 되게 정신승리 합리화 패배자들 위로해주고 있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항가예요. 근본적으로 저는 판을 뒤집고 싶은 사람이야. 여기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을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세 가지예요. 분노할 거예요? 선동할 거예요? 집회 나가세요. 아니면 혼자 노력하다가 지칠 거예요? 그렇게 사시든가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냥 근본 시스템을 다 뒤집어서 사고의 전환, 인생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의 주제가 뭐죠? 미래가 없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세대. 판을 뒤집어 볼게요. 원래 미래는 없는 건데요. 미래가 인생의 중심이 안 되는데요. 인생의 답은 현재에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미래 거린 건 기득권자들, 목적주의자들 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목적주의에 그냥 세뇌돼 버린 사람들이 다 놀아난 건데요. 그게 노예의 삶인데요. 설사 여기 올라갔던 공허함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시스템을 뒤집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안에서 악귀 다툼, 서로 죽이면서 분노하고 있고 이 꼭대기에 있는 목적주의 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새끼를 제가 죽여야 되니까 얄밉게 말할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지 알아요? 지네끼리 잘 싸운다. 서로 죽이고 앉아있네. 죽여. 또는 열심히 오늘도 자기개발 성장 노력하는 애가 있네. 이쁘다. 계속 그렇게 살아. 연락 꼴 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한 방을 매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한다면 다 제끼고 근본에 가서 심장에다가 대가리에다 주먹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한마디로 미래는 없거든. 난 더 이상 미래와 성실 따위에 좌지우지 안 될 거거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약간 비틀었어요. 나는 오늘만 살아. 그래서 내일만 사는 니네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합리화가 아니고요. 대충 허무주의를 욜로로 살라는 거 아니죠? 우리 커뮤니티원들 알죠? 우린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부담 느낄 정도로 오늘 하루를 미친 듯이 밀도 있게 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따라오는 결과는 초열한 거야. 고성장 시대가 다시 돌아봤을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은 우리일 거예요. 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노력하다 지치거나 분노하다 현타 오는 게 아니라 우린 영원히 현타가 안 와. 영원히 지치지 않아. 왜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에 모든 걸 소진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니까. 목적주의 신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노란하지 않아. 왜? 우리는 오늘로 만족하니까. 우리는 선동에 노란하지 않아. 분노하지 않아. 쟤네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 왜? 지금 내 삶이 바쁘니까. 노력했는데 왜 안 돌아오는지 자책하지 않아. 내가 노력한 그 자체로 만족하지 이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초연하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엄청난 갑옷을 두르고 있는 최고의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살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건 인생혁명이에요. 이게 퍼져야 저는 진짜 사회혁명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죠? 이건 계속 반복될 거야. 현자 타임이 오겠지만 또 반복될 거야. 분노하고 개인이 노력하고 다시 분노하면서 남을 죽이고 개인이 노력하고 자책하고 계속 분노하고 목적주의 악마가 너무나 뿌듯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망가졌구만. 알겠습니까? 이 커뮤니티가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